몇몇 치아들 괜찮은 것 같지만 잇몸이 지금 다 부어있는 상태시고요. 여기 음식물도 많이 껴있죠. 이 윗부분 조금 상아색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치아라고 하는 윗부분. 이 부분이 원래 여기까지 잇몸이 차 있었던 부분입니다. 잇몸 살이 차 있고 잇몸 뼈가 덮여 있던 부분이 쭉쭉쭉 염증 때문에 가라앉고 녹아내리고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미 이렇게 물었을 때 아래 잇몸이랑 어금니가 거의 다 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오시면 내 치아를 살려서 쓰기가 어렵다. 안녕하세요. 밝은 미소를 찾아드리는 원치과 병원장 유현진입니다. 요즘은 제가 실제 치료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죠. 그전에는 이제 어떤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다가 이렇게 사례랑 결합해서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도 빠르고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요즘에는 실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릴 부분은 이가 빠진 채로 오래 방치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 그래서 그에 따르는 부가적인 부작용 내지는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쩔 수 없이 추가되는 치료 계획이 나올 수밖에 없는 점, 요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여기 옆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가 보시다시피 곳곳에 비어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근데 남아있는 이들도 있어요. 위쪽 같은 경우는 여기도 어금니가 2개 남아있고 이쪽도 뭐 이렇게 쭉 남아있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본인 치아를 살릴 수 있었던 거는 몇 개 없었고 대부분 발치를 꽤 많이 했고 전체적으로 임플란트 심은 개수를 보면 18개, 꽤 많은 개수의 임플란트를 심게 되셨죠. 여기도 보시면 이가 있긴 하지만 이쪽도 뭔가 처져 있고 이 치아 같은 경우는 아예 아래로 많이 내려와 있는 게 보입니다. 거기에다 염증도 보이고 또 이런 치아도 보시면 머리 부분이 상당히 많이 튀어 올라와 있고 여기도 보시면 많이 처져 있고 이런 게 아래쪽 어금니 부분이 먼저 빠지신 거예요. 근데 빠지자마자 뭔가 치료를 하지 않고 제가 추측하자고 치면 아마 큰 어금니들은 빠졌지만 그 앞쪽에 조그만한 어금니들이 저희가 흔히 소구치라고 부르는데 소구치들이 남아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 상태로 어느 정도 식사가 가능은 하니까 좀 불편하긴 당연히 불편하긴 하시겠죠. 큰 어금니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여타의 사정상 뭐 치과가 무섭고 치료 비용 많이 들고 막 이런 걱정들 때문에 미루다가 그냥 조그만한 어금니가 있는 상태로 쓰시다가 차일피일 되다 보니까 이제는 위쪽 조그만한 어금니가 또 없어지셨고 남아있지만 염증이 엄청 크게 생겨버리셨고 거기다가 큰 어금니 쪽은 받쳐주는 서로 맞물리는 이 균형관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려요. 이가 하나 빠졌을 때 왜 빨리 치료를 해야 되냐. 이 치아라는 건 위아래 턱이 맞물려서 음식을 씹는 구조. 그리고 치아가 하나 있으면 좌우로 옆에 치아들이 같이 촘촘히 박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하나가 빠지면 양옆에 있는 치아가 빠진 자리로 쓰러지고 그 다음에 그 자리랑 맞물리던 치아가 또 솟구쳐 올라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기울거나 솟구쳐 올라와 버리거나 했을 때는 그 자리 하나 빠진 것 때문에 결국에 치료할 때는 2개, 3개 많으면은 이런 식의까지 치료 계획이 넓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치아가 빠졌을 때는 가능하면 바로바로 회복을, 치료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설명을 예전에 드려요. 이 경우가 딱 그런 경우입니다. 그렇게 돼서 반복되다 보니 이제 남아있는 이들조차도 뭔가 제대로 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빼야 되는 결론이 돼버렸고 그나마 남아있는 치아들도 이제 하나씩 빠진 채로 무리하게 씹다 보니까 앞니 쪽도 어금니 쪽 올라오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치료 계획이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분 저도 기억나는 게 상담을 하고 치료를 들어갈 때도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 하셨어요. 근데 이제 본인도 어쩔 수 없는 상태라는 거를 인지는 하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치료 계획 세워드린 대로 잘 따라오셔서 치료를 하셨던 상태이신 거죠.
자, 이 사진에서 보시면 치아가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뭔가 정상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구독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치아가 그래도 많이 남아 있는데, 하지만 하나씩 뜯어보면 처지고 기울어지고 염증 깨지고 솟구쳐 오르고 뿌리 끝에 염증 흔들리고 이런 다 문제 때문에 실제 환자 구강 사진을 촬영한 걸 보시면, 자, 몇몇 치아들 괜찮은 것 같지만 잇몸이 지금 다 부어있는 상태시고요. 여기 음식물도 많이 껴있죠. 특히나 아래 이 앞니 쪽 보시면 치아는 박혀 있는 듯 하지만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요 윗부분 조금 상아색 비슷하게 보이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가 치아라고 하는 윗부분, 원래 요 아래 조금 갈색 부분으로 뭐가 좀 지저분해 보이고 뭔가 길쭉하게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원래 여기까지 잇몸이 차 있었던 부분입니다. 잇몸 살이 차 있고 잇몸 뼈가 덮여 있던 부분이 쭉쭉쭉 염증 때문에 가라앉고 녹아내리고 해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이쪽 보시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지만 이쪽 아까 제가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도 설명드렸듯이 왜 뺄 수밖에 없는지, 이미 이렇게 물었을 때 아래 잇몸이랑 어금니가 거의 닿아버리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오시면 내 치아를 살려서 쓰기가 어렵다. 이미 많이 흔들려 버리고 많이 녹아내렸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는 빨리빨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치아를 그래도 몇 개나마 살려드리고자 해서 중요한 견치, 송곳니 아래도 요렇게 그래도 위 2개, 아래 3개는 남기신 채로 치료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임플란트가 들어가셨죠. 이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도 좀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이가 어디가 빠졌을 때는 그때 빨리 회복을 해주시는 게 여러 가지로 좋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뭔가가 문제가 생기고 무너진 상태에서 치료를 받으시려면 어쨌든 한 번에 지불해야 될 비용도 굉장히 늘어나고, 그리고 치료 기간도 굉장히 늘어나고, 치료 기간 동안 음식을 자유롭게 섭취하지 못하는 또 그런, 물론 이미 그전 상태에서도 식사를 못 하시는 건 맞지만, 오늘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니나 다를까 문제가 생긴 부위는 그때 빨리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물론 이를 빼야 되고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일찍 왔을 때는 굳이 이를 빼지 않고 할 수 있는 치료 방법도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을 때, 그리고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할 때는 바로바로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 방법을 들어보시고 빨리빨리 그때 해결하시는 게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고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부분 항상 중요하게 잘 생각을 하고 계시고 1년에 2-3번씩은 꼭 정기검진 하시고, 불편하다, 뭔가 이상하다 느껴지실 때는 바로바로 병원을 찾아서 검진을 받고 치료 계획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